혹시 밤새 수행평가 준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새는 자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도 있지 않나요?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벅차고 끝나지 않는 자료 찾기와 글쓰기,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최근 뉴스에서도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밤새서 공부하고 자퇴 고민까지 하는, 그만큼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려면 수행평가를 피할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밤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법, 바로 GPT를 정리 비서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행평가 답안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까지 보완해 나만의 답안을 만드는 방법,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GPT를 정리 비서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기준처럼 질문만 잘 던져라가 아니라 실제 수행평가를 해낼 때 꼭 알아야 될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수행평가는 단순히 답을 적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자료를 정확히 찾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나만의 답안을 만들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실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수행평가 고민 예시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문제에 나온 평가 기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자료를 모으기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 평가표를 보면 내용의 정확성, 자료의 타당성, 내 생각의 논리성 같은 평가 항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GPT 비서를 활용하기 전에 내 수행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걸 알고 나면 자료 조사부터 최종 정리까지 GPT의 도움도 더 명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GPT와 퍼플렉시티 같은 AI를 활용해서 정확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GPT는 간단한 개념 정리나 비교 정리는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간혹 틀린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퍼플렉시티처럼 근거까지 알려주는 AI 도구를 함께 써보세요. 예를 들어 공무산 시인의 작품 배경이 뭐였더라 할 때는 GPT에게 정리를 요청하고 퍼플렉시티로 실제 출처나 신뢰도까지 활용해보면 내가 쓴 수행평가 자료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행평가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순서를 GPT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료 정리 질문 더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목차나 순서로 하면 좋을지 먼저 GPT에게 물어보면 전체 흐름이 훨씬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2 문학 수행 평가인데 목차를 보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목차를 단계별로 추천해줘. 각 목차를 2문장씩 정리해줘. 이렇게 질문을 단계별로 던지면 GPT가 훨씬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내 생각 정리도 요청해서 내 목소리가 담긴 수행평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질문한 문학 수행평가 목차 추가와 정리 방법을 GPT 비서에게 단계별로 물어보면서 수행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행평가를 GPT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수행평가는 문학 수행평가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수행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평가 요소가 나와 있지 않는데 꼭 반드시 평가 요소를 확인하고 그 평가 요소를 GPT에 학습을 시킨 다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목차를 벌써 5개 정도 만들어 두었고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에 추가할 만한 목차를 알려달라. 그리고 내용을 센스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친구가 질문하는 게 작가 백무산의 작품 3개, 그리고 시인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한번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무산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진짜 GPT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퍼플렉시티나 클로드 같은 다른 AI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아마 이렇게 대표적인 시인 같은 경우는 틀리는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자료를 다 완성하고 나서 다른 도구를 가지고 한번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특정 시를 함께 감상하거나 시어 분석을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도 그들처럼을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을 탐구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무산의 시를 GPT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를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내용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시를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있긴 한데 사실 시 공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 시간에 반드시 선생님 설명을 깊게 들으면서 시를 음미하면서 공부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상 포인트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지금 유사 주제의 시를 탐구할 때 이 친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 이게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것을 탐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를 탐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면서 바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쭉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까 내가 생각한 게 나도 그들처럼과 쉽게 쓰여진 시를 유사성,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싶다. 자기가 이제 생각한 목차죠. 아직도 이제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과 쉽게 쓰여진 시의 유사성과 차이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좋은 질문이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 자기 성찰적이다. 고통의 체험 기반이다. 이렇게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백무산은 아까 노동사회에 있었던 시인이었고요. 노동 시인이고 윤동주는 조금 더 일찍 식민지 조선에서 있었던 시인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얘가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두 작품을 바탕으로 비교 감상문, 토론 주제, 수행평가형 분석글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시를 두 개를 이제 분석하는 시를 쓸 거니까 분석하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행평가용 분석글을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여기까지만 아마 하고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수행평가를 조금 더 GPT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에서 수행평가용 분석글도 함께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영상시의 특징과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디지털 매체 단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요청을 해야 되겠죠. 백무산의 나도 그들처럼이 영상으로 재구성된 적이 있나 봅니다. 자,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다. 디지털 매체 단점 해결 방안도 아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내가 이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에 추가할 만한 목차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걸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본 게 내가 생각한 목차였다. 그리고 중간에 추가할 만한 목차가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성한 수행평가 목차는 시와 디지털 매체에 대한 분석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탄탄한 구성이다. 이렇게 시인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순서 입력한 대로 이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어떤 목차가 있는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개를 추천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이제 학생이 어떤 게 좀 낫다,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고를 때 중요한 게 평가 요소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서 골라야 되겠죠. 평가 요소에서 만약에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걸 좀 넣어야 되겠죠. 네, 추천하는 최종 목차를 예시를 역시 이제 느낀 점과 마무리 권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시의 사례, 감상 및 분석 이런 거 심화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제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까지 이제 센스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완성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친구는 목차를 직접 구성을 했지만 목차를 구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제 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 2개를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이 수행평가의 평가 요소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GPT랑 얘기를 하면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의 수행평가를 직접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 친구는 목차를 다 정리를 해서 요청을 했지만, 만약에 나는 목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좀 더 공들여서 하고 내가 GPT를 더 빨리, 더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GPT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는 이 내용을 수행평가로 제출해야 돼. 수행평가용으로 내용을 구성해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행평가 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구성으로 정리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발표용 대본이나 발표 슬라이드 구성도 추가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인을 소개하고 시 작품을 분석하는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PPT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 PPT 만드는 방법도 또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슬라이드 흐름도 정리해주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PPT 슬라이드 흐름도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부제, 이렇게 제목도 해주고 발표 목차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도 추천을 해주고 있고 핵심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저 슬라이드마다 발표 대본 스크립트도 원하시면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표 대본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 발표 상황을 고려해서 딱딱하지 않고 정확한 어휘로 구성을 했다. 자, 이러면 이제 대본을 뽑아서 연습을 좀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발표 자료를 좀 발표 시간을 가져야 이 학생들이 진짜 그 내용을 학습을 했는지 선생님 입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PT 발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수행평가 준비가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면 이렇게 프리플랜 한도에 도달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고등학생이라면 한 달에 3만원 정도 22달러 정도가 구독료가 드는데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 있어서 22달러 정도는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버전은 이게 좀 많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부모님이나 좀 결제를 좀 해주시면 자녀분들이 조금 더 GPT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유료 버전을 쓰는 게 훨씬 더 좀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거든요. 이 무료 버전은. 그래서 이 정도는 결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GPT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좀 실제 수행평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수행평가를 GPT를 이용해서 직접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학생 입장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지만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수행평가를 만들고 이 평가 요소를 좀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GPT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런 AI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AI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들에게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수행평가를 하는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